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말 놓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스리랑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하죠. 왜 도망갔냐면 아시아권에서 지금 20년 만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다. 즉 디폴트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 무려 64조의 그런 국가 채무를 못 갚고 지금 도망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badly affected 스리랑카의 tourist trade,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나 봐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질 않다 보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완전히 줄어가지고 이걸 못 갚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밤 어택이 있었잖아요. 2019년도에 밤 어택, 그러니까 지금 폭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폭탄 공격이 있었냐? 이 나라가 보면은 75%가 불교인 싱할라족이 있고요. 우회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우회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타밀족의 15%를 힌두교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실론차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또 차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수확할 수 있는 인부들을 데리고 온 거죠. 누가? 영국이.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타밀족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15%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이 10%가 있다 보니까 이슬람과 이런 불교, 이런 사원을 막 공격하고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코로나 상황과 이런 폭탄 공격 때문에 이제 여행을 많이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또 정치를 또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미스매니지먼트, 어떤 경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문제가 또 뭐였었냐면, 자, 30억 불, 3조 9천억의 그 IMF의 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IMF는 누구 거예요? 미국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중국에서 지금 차관을 도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왜 여기를 중요시 여기냐면, 여기가 보시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향하는 아주 목지대입니다. 아주 그 위치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필리핀 쪽에 그 해역을 말레이시아 이쪽 해협에 그 루트를 막게 되면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석유를 갖고 실어 날리려면 이런 스리랑카라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에다가 지금 항만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항만 건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자도 돈을 못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니들이 돈을 못 낼 바에는 우리가 99년간 중국이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면 계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스리랑카를 거점으로 삼아서 석유라든지 이런 어떤 물류를 1대1로라는 측면에서 이제 건설을 해줬는데,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운영권을 가져갔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인도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역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키라든가 타이거힐, 어떤 그런 섬유 그런 그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생산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가는 위치가 아주 좋은 목에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가 이제 불교 신자들의 어떤 성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행을 성지순례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석가의 송곳니를 안치했던 성전이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내 컨테이너 물동량이 70%가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정치가 꽝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정권을 잡아서 4명 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18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총리도 하고 서로 해먹는 거죠. 넷째는 뭐 기재부 장관도 했고, 또 얘들의 자식들이 또 공사 사장 등 이런 그 정권의 어떤 정치가 좀 후진국의 어떤 전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이 이제 99년간 조차를 하니까 반중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나라인 파키스탄도 50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부도 사태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놓치마 뉴스에서는 지금 그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망간 뒤에 지금 싱가포르로 갔다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백성들이 막 대통령궁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위기가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에 던지는 경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스리랑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됐잖아요. 경기 침체가 시작되다 보니까 경기 물가가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 달러가 지금 초강세가 됐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환 위기가 지금 시작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키스탄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지금 아시아권에서 지금 디폴트 사태가 스리랑카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이제 계속 불처럼 번져나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던지는 경고. 한국도 지금 1달러가 지금 1,300원이 올랐잖아요. 1,300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IMF 당시에 2,5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외환 보유가 지금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를 보유하려는 세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스리랑카에서는 대규모 시위에 더불어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 총재가 이제 비슷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IMF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는 거죠. 왜? 그 돈을 어디다 쓸 것 같은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아까 중국 차관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그런 이자를 갚을까봐 걱정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지금. The People Palace. 자, 국민들의 어떤 팰리스, 왕궁이 되겠죠. 자, Angry Protester Camp Out. 자, 화난 그 데모자들이 Camp Out in the Sri Lanka Presidential Palace in Colombo. 자, 콜롬보의 어떤 그 줄라이 11, 7월 11일 날 콜롬보의 어떤 대통령 궁에서 캠프 아웃하고 있다. 캠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following month of demonstration over the country economic meltdown. 자, 경제가 지금 녹아내려졌다는 거잖아요. 자, meltdown, 녹아내렸다. 붕괴. 자, 경제적 붕괴에 대해서 이제 수개월의 그런 데모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soaring food and fuel prices. 자, 식량 가격. 그다음에 연료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자, 스리랑카는 그래서 storm the residence, 이 대통령 거주지를 이제 폭격을 했다는 거죠. 폭풍과 치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폭에서 강요했다. 대통령의 이제 그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로 하여금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blame for the crisis, 이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대통령궁에 가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leave office, 궁을 떠났다는 거예요. After hiding out from protester, 라자파카 플리들은 이제 플리죠. 도망갔다는 거예요. fled the country. 6월 13일 날 military plane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몰디브죠. 그 스리랑카 아래가 몰디브라는 그 유명한 해양 휴양지가 있죠. 이제 몰디브로 도망갔다가 몰디브에서 지금 도망을 다시 갔다는 것이죠. 자, 라자팍사 가문 출신 스리랑카 정부 강요를 보면 이게 좀 사형제인데 첫 번째 80살 먹은 분이 이제 수자원 장관, 마힌다가 둘째가 전 총리, 고타바야 73세 먹은 이분이 현 대통령, 그다음 바시리 전 재무장관.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해먹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할 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스리랑카 외환 보유의 감소 추이를 보니까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국가 디폴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기사는 뭐냐? 유명한 그 영국의 서라고 칭을 받으니까 경이죠. 모라는 그 육상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또 이제 마라톤 선수로 1000m까지 이제 전환하면서 런던의 스타입니다. 2012년과 2016년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육상 선수로서 아주 명예에 있는 서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과거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제 모파라라고 하는데 실제 이름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죠. 지금 어머니를. 무슨 말이냐? 소말리아의 그 상황인데 소말리아의 내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뭐 영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런던 IT 회사를 다녔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소말리아 내전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인신매매 형태로 영국에 왔고
가짜 이름과 신분으로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 육상 선수 모 페라고요. 이 경입니다.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이다. 1996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2012년과 2016년 하계올림픽에서는 2관왕에 올랐다. 그러니까 육상 분야에서는 아주 뭐 대단한 분이신 분인데 현재 83년생이니까 39세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 출신, 키 175, 영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진짜 이름은 후세인 압디 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형태로 영국에 오게 됐다는 것을 고백했고 가짜 이름과 신분으로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고백했고 12살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에서 체육교사가 이분의 재능을 발견해서 앨런이라는 체육교사의 도움으로 육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발굴을 했네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걸 고백한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인신매매가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히어로 says he was traffic. 트래픽이란 말이 이제 원래는 교통이란 말도 있지만 거래하다라는 뜻인데 특히 인신매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 페라는 four-time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 4번이나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BBC에게 말했다는 거죠. 7월 11일 날 뭐라고 말했냐면 he was trafficked to the UK. 영국에 이제 인신매매로 왔다는 거예요. At age 9살 때 under 먼 아래 false name 거짓 이름.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forced him to work in her home.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로 와서 그녀의 집에서 마치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As a domestic servant니까 domestic 집안일의 하인으로서 식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인신매매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thousands of 우버 파일이 리크가 되었다. 리크는 이제 누출이 되었다. 그래서 우버의 파일이 이제 그 누출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프롬 2013년에서 2017년의 그런 서류들이 이제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디테일 아주 자세하게 나왔다는 거죠. How 어떻게 라이드 헤일링 from 우버. 이게 라이드 헤일이란 말은 부르는 거죠. 택시를 우리가 호출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라이드 헤일링 펌 그러니까 차량 호출 회사가 되겠죠. 펌은 회사라는 뜻이니까 차량 호출 회사인 우버가 로비했다는 겁니다. 로비. 누굴 로비했어? 팔로티션 정치가들. 그리고 이베이들은 피했다는 것인데 로컬 오서리티 그러니까 지방 당국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당국이 택시를 우버를 허락하려면 기존의 택시 질서가 있다 보니까 우버라는 이런 공유 경제를 굉장히 그 탈도 많고 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심해가지고 우버가 퇴출당했단 말이에요. 한국도. 그런데 이제 유럽에 처음으로 우버가 들어가는 곳이 이제 프랑스 파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파리 대통령 재무장관이 바로 누구였냐면 마크롱이었죠. 현재 대통령. 마크롱이 당시 재무장관으로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이런 공유 경제를 필히 꽂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CEO와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폭로가 된 거예요. 이 서류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런 시작은 파리에서 시작을 했고, 뭐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다 있죠. 그래서 1170억의 로비를 써서 이제 홍보 자금을 썼다 이런 그 파일들이 이제 리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그런 그 로비 대상자로서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지금 반대가 심했다는 거죠. 왜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우버 같은 공유 경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에 있는 이런 그 택시 업자들하고 이제 데모를 막 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들이 프랑스 파리의 택시 드라이버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데모가 심했고 반대가 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택시를 면허값이 최대 25만 유로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독일 함부르크 당시 시장 울라프 숄츠 지금 총리죠. 그다음에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던 그런 그 파일들이 지금 누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 택시 호출 회사가 지금 정치가들을 로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베이드 피했다. 그러니까 로컬 오서리티 지방 정부, 이게 지방 자치다다 보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허락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피할 것인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어떤 다큐멘터들이 이제
누출이 된 거죠. 자, 이것은 어떤 part of its global expansion, 그러니까 글로벌 익스펜션, 우버가 미국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구촌에서 확장의 어떤 일로로서 이런 로비를 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런 서류들이 주어가 다큐멘터들이고 이런 것들이 리크, 유출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포머, 전 로비스트인 이 사람에 의해서. 자, 우버는 그 acknowledged, 인정했다는 거예요. acknowledge. 뭘 인정했어? 지난달에 그 wrongdoing, 잘못된 걸 인정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it had since changed its way. 그 방법들이 이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마 뉴스 두 번째 시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